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향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로 전날 기자간담회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특히 조 후보자 아내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간담회 발언을 들어보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시점에 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존재했던 제도를 저희 딸이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그 제도, 그 합법적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제도를 누릴 기회가 그 흑수저 청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기회가 없었던 흑수저 청년들에게는 미안합니다. 네, 요약하자면 합법을 강조한 건데요. 자신의 딸은 제도 안에 있는 기회를 누리기만 했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 상황을 보면 불법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의 중심에 조국의 아내가 있다는 것도 좀 네.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에서 조금 주목할 부분이요.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곳, 수십 곳이 넘는 곳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직계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 장소는 바로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였죠. 이 동양대학교를 검찰이 왜 압수수색했을까 좀 여러 해석이 분분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의 이 자기소개서가 문제가 됐던 건데요. 네. 사실 이 자기소개서에서는 이 표창 수상이나 표창 실적을 기록하는 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조 씨의 딸이 냈던 것으로 추정되는 자기소개서를 저희가 압축해봤는데 땡땡대학 총장이 준 봉사상, 이 봉사상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 검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학이 바로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이 준 봉사상으로 확인이 됐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봉사상이 과연 합법적으로 발급이 된 것인가, 실제로 이 봉사를 했던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네. 취재진들이 확인한 결과 동양대학교 관계자들은 이 학교 측에서 이 표창장을 들고 왔는데, 검찰이 들고 왔는데 실제 일련 번호도 달랐고 좀 다른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동양대 총장도 이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동양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있냐라고 하는 그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동양대 측에서는 그러한 공문이 없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동양대, 특히 조 후보자 아내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거군요. 지금 아마 이 조 후보자 아내가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이쪽 이거 있나 봐요. 그래서 이 특수 2부에서 3일 오전에 이제 그 동양대학교에 가가지고 교양학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 다음에 내부 문서 뭐 이런 걸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며칠 전에 이 조 후보자의 아내 정 교수가 연구실을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실에 다녀갔다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어떤 일련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삭제하거나 숨기기 위해서 들린 게 아닌가 하고 검찰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 정 교수가 그 당일날 방문했을 때 CCTV 동선으로 어디 거쳤는지까지 확인하는 모양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디지털 증거 같은 것들이 삭제되는 이런 정황 같은 거, 입시 관련돼서요. 이게 몇 개 아마 드러난 것 같고 네. 거기에 가담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입니다. 만약 총장상이 위조됐고 국립대인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는데 이 자기소개서로 쓰였다면 변호사님,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동양대학교는 우선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이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로 발급이 된 이 봉사활동 확인서는 네.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그것을 가지고 만약 대학 입시나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했다라고 한다면 대학으로서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위조된 표창장에 의해서 업무가 방해됐다라고 평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무 방해죄,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 후보자 측은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동양대의 그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에 이제 참여한 네. 것은 사실이고
그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 학생들에게 에세이를 지도를 해가지고 네. 총장상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상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이 핵심이 총장상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조 후보자 안에 이제 정 교수 같은 경우가 그 동양대에 있는 그 영재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서 이제 그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운영을 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 동양대 총장의 허락을 받고 그 사람 명의로 총장 표창장을 발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일단 동양대에서는 부인을 하고 준 적이 없다. 뭐 네. 1년 번호도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바로 이 정 교수가 맡고 있는 그 영재센터장의 그 이 총장 그 표창장을 발급하는 것이 정결 사안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에 요구를 했다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정컨대 아마 이것이 제대로 그것을 정결 사안이 아니면 임의로 이제 영재센터장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총장 명의로 발급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영재센터장 명의로 표창장이 나갔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허락을 받지 않고 총장 명의로 민간으로. 나갔다면 네.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네, 검찰 수사 지켜보겠습니다. 부산 의전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했지만 이렇게 위조 가능성이 제기된 게 동양대 총장상뿐만이 아닌데요. 바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인턴 경력 증명서입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키스트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뭐 서류가 그 키스트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키스트에 가서 활동한 건 맞고 그 키스트에서 증명서를 떠준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이상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키스트 쪽에 최근에 접촉하신 바가 있으신지랑 3주를 다 채운 게 맞는지. 키스트에 간 것도 이번에 이제 알았습니다만 따로 제가 접촉할 수가 없고 전 접촉한 적이 없습니다. 예. 요약하자면 맞는 것 같은데 자신은 자세하게 알지 못한다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역시 키스트에서는 발급 기록이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언론사들을 이렇게 접촉을 했는데 실제로 서명을 한 기록도 없고 발급 기록도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 키스트 발급 기록을 제출을 했죠. 자신이 3주간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인턴을 했다면서 경력 증명서를 제출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실제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3주간의 인턴 기간 동안 실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실제 출석을 한 건 뭐 이틀이다, 사흘이다, 아니면 5일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역시 인턴 이수증 역시 사실 회사에서 공문서 하나만 발급받더라도 정말 엄격한 절차에 거쳐가지고 공문을 발급을 받는데 이 발급 이수증을 발급해준 기록이 없다는데 어떤 면에서 위조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지도 조국 후보자 측에서 해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조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 후보자의 딸이 인턴을 했던 B 박사인데요.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조국 아내가 딸 대학생 인턴을 A 박사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이 A 박사가 B 박사한테 딸을 인턴으로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조사한 게 저 아래에 있는 B 박사고요. 일단은요, 네. 그 조국 후보의 아내 정 씨의 초등학교 동창이 키스트에 A 박사가 네.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내 딸, 그때 고대 2학년 때인데 내 딸을 인턴으로 좀 선발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네. A 박사가 아마 그 과정이 없었던 모양이죠. 동료인 옆에 있는 B 박사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준 겁니다. 이를테면. 그러면 나중에 공식적으로 인턴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은 B 박사가 가지고 있겠죠. 네. 실제로 썼던 사람이. 네. 그런데 아마 이 B 박사는 그런 공식 증명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도 A 박사
나한테 조국 후보자 딸을 부탁했던 A 박사가 인턴 활동 한 걸로 만들어준 게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턴을 했던 박사님에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지금 증명서가 발급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 후보자가 오늘 출근길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혀 연락을 하거나 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원래 인턴 저희 아이 실험을 원래 연결했던 분과 그다음에 실험을 담당했던 분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추후에 형사 절차 통해서 어떤 과정인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그래픽을 한번 볼까요? 지금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게 A 센터장입니다. A 박사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A 박사를 소환했고 검찰이 어제 B 박사를 소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변호사님, 네. 조국 아내만 소환 조사가 지금 남은 상황 아닌가요? 네, 지금 조국 후보자의 네. 아내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관여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질문, 조사나 이런 네. 것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A 박사가 본인의 서명을 이용을 해서 이 확인서를 써줬다라고 한다면 사실 센터장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렇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문서 위조라든가 공문서 위조 이건 좀 되기가 어려워 보이고요. 아, 그래요? 지금 B 박사 연구실에 이제 부탁을 해서 인턴 과정, 실험 과정을 B 박사 연구실에서 참여하게 하고 A 박사가 지금 서명을 해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게 문제가 되는데 원칙대로라고 한다면 B 박사의 책임하에 뭔가 이렇게 인턴 실험 과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B 박사로 발급을 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런 어떤 인턴 과정이라든가 실험 과정을 A 박사가 모두 다, 이 센터장이 모두 다 총괄을 하고 B 박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을 했다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도 법률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그래요? 보이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정말 실제로 인턴 과정에 참여를 했느냐, 참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서 팀장, 일단 검찰을 취재해 봤습니까? 조 후보자 아내를 언제 부른다? 혹시 검찰이 밝힌 바가 있나요? 당장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 초읽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그리고 또 관련자들 소환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술이 나오고 이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조국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봉사상이나 인턴의 의혹의 중심에 이 아내가 있고 근무지였고 또 지인들이 각각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내를 부르지 않고서는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바로 논문의 제1저자죠. 이 역시 부모, 그러니까 조 후보자 부부가 관여했냐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 만드신 프로그램에 저희 아이가 참여했던 것입니다. 저의 처는 장 교수님의 부인이건 장 교수님이건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 교수님이 기억에 착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향후 수사가 통해서 확인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조 후보자가 처음엔 단국대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마저도 관련자들과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을 검찰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인턴이나 굉장히 사실 고등학생에는 문턱이 높은 그런 인턴 프로그램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졸업생들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부형들을 포함해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방학 중에 운영은 했지만 이런 인턴십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냥 학부형 회사에 단체로 가서 간단하게 직업 체험을 하는 정도의 프로그램은 있었지 이런 구체적인 인턴십 같은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조금 배치되는 주장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조국 후보자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고 또 당시에 입시 디렉터가 이 과정을 담당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영애고 측에서는요. 자료가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가지고 관련 자료도 없고 당시 업무를 맡았던 교직원도 솔직히 답변은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런 교직원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학교에서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의 해명도 추가로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그래서 장형표 교수가 검찰에 소환됐고요. 무려 16시간이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가할 때 기자들이 검찰 조사 내용을 물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교수님, 논문 의혹 제기되고 조 후보자랑 연락하신 적 있습니까? 그 아드님 인턴까지 포함해가지고 스펙 품앗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오늘 격리학회 소명 기한인데 소명서 제출하실 겁니까? 그 당시에 조 후보자님 진짜 본 적 없으세요, 혹시? 연락하신 적 없으세요? 교수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사실 장 교수가 기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후보자의 아내를 부탁을 받아서 내가 이러한 논문이나 인턴십을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조국 후보자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진술이기 때문에 기자들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조금 더 검찰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 후보자의 딸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는 게 조 후보자 딸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실제로 뭐 이번 사건이 터지고 실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뭔가 이제 반응에 나선 건 처음인데요.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성적이 누출된 경위를 수사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조국 후보자의 기자 간담회 관련해서 이 반박하는 팩트체크 기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주광덕 의원이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고등학교 성적, 그러니까 한영외고 시절의 성적을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뭐 등급까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내 성적이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수사해달라 이러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한 거죠. 네. 변호사는 실제로 학생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면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뭔가 의혹 해소를 위해서 열람을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이 나이스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학생들의 이 학생부에는 단순하게 이제 성적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떠한 행동과 어떤 모습을 보여 있는지 선생님의 평가라든지 그리고 또 개인의 어떤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본인이 직접 열람을 하지 않는 이상 이것을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실제 뭐 국회에서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본인 동의가 없는 이상 이것을 열람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해당 학생부가 어떻게 통째로 유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충분히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검찰 조사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짚어볼 텐데요. 교수님, 오늘은 웰스 CNT의 최모 대표를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네. 이제 10시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이 이제 바로 이제 사모펀드입니다. 이 조 후보자가 이제 그 가족들이 투자를 한 이 펀드 운영사가 콜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해서 PE 사모펀드의 바로 이제 블루코어 밸류업 1호라고 하는 거기에서 바로 펀드 납입 금액에 있어서의 대부분이 1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출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 17억 6천만 원, 2018년도에 30억 6천만 원으로 약 이 매출액이 74% 정도 증가를 해서 이것이 조 후보자의 영향력 때문에 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그 오늘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출두를 하는 그 대표에게, 최모 대표에게 서로 아는 사이냐, 그리고 이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어떻게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제 블루코어 밸류업 1호로부터 투자를 어떻게 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경위와 광급 공사를 수주했던 그 배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모펀드 지금 핵심 인물들이 한 서너 명인가요? 4명 정도가 필리핀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 전화까지 챙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모펀드 투자회사 그 이제 뭐 연관돼 있는 오촌 조카하고 경영진 3명 나간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 더 드러났어요.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자금 담당 임원이 한 사람 같이 간 걸로 추가로 드러난 거죠. 이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터넷 전화까지 챙겨가지고 핵심 4인박이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네. 필리핀으로 출국을 했는데 조만간 또 뭐 베트남 호치민 쪽으로 이동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전히 그 조국 안에 그 이 정 교수하고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런 있어요. 의혹이 있군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도피성 출국을 한 이들 4명을 정 교수를 통해 가지고 빨리 귀국하라고 종용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 저희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